안녕하세요. 해날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교환학생, 대외활동, 취업 등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나 대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교환학생 준비할 때와 각종 대외활동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는데요. 외부 업체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스스로 작성해서 합격까지 한 경험이 있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작성 요령으로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궁극적인 목표나 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문항에 답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내고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글쓰기를 잠시 멈추고 궁극적인,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나를 어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상대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통해 나와 상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또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 등이 잘 녹아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녹아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큰 흐름이 잡힐 수 있게 되고 좀 더 일관적인 글을 쓰게 됨으로써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명백한 관점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하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열정과 동기부여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사람과 정말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의 쓴 글은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궁극적인 목표와 꿈에 대해서 즉,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비전, 목표, 꿈 등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은 무엇인지. 네 번째, 그 활동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해결 과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활동이 나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5가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들이 곧 자기소개서 세부 문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소개서 세부 문항을 보고 그때 생각하려고 하면 막상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자신의 미래, 비전, 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좀 더 명확하게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며 세부 문항에 좀 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글의 논리나 구조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즉,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기소개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을 잡는 것입니다. 앞에서 궁극적인 목표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활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큰 흐름을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활동이 나의 목표와 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자기소개서를 전체적으로 크게 관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각 문항마다 나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일관성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나를 충분히 인지시키기 어렵겠죠? 자소서를 읽었을 때 평가자가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자기소개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큰 주제로 잡고 그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각각 세부 문항에 맞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큰 주제로는 자기소개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즉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고, 그 밑에 하위 주제로는 각 문항에서 나를 조금 더 세심하게 어필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전반적으로 나는 긍정적이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것을 큰 주제로 잡고 각 세부 문항에서 그 큰 주제, 즉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와 관련된 활동들을 사례로서 각 문항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문항과 연결지어서 사례를 적어주시고 그 각 사례에서 좀 더 부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역량들, 예를 들면 리더십이나 협동심 등을 강조하며 큰 주제와 연결지어서 강조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 1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즉 생각을 정리해보고 2단계에서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면 마지막 3단계에서는 초고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2단계에서 큰 주제와 소주제를 잡아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각 주제들이 적절히 강조될 수 있도록 2갈씩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자는 내 자기소개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평가하기 때문에 주절주절 맥락이 없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글 또는 반전이 있는 글들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들이 글을 끝까지 보지 않고 바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문항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에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한 활동과 그 활동에서 드러나는 나의 역량을 강조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나는 땡땡땡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나 일화를 뒤에 적어주면 좋겠죠? 활동 사례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각 활동에서 그 일화를 통해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의 흐름으로 정리한다면 더 깔끔하고 그 안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생각을 정리해보고 내용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2갈씩으로 초고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대표적인 세부 문항들을 각각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